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끝에 올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8년 만에 심의기한을 지켜 결론을 냈지만 노사 모두 일제히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노사가 일단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5% 인상된 9,620원에 이제 합의를 했고 8년 만에 이게 심의 법정 기한을 지켜서 절충점을 찾은 거거든요. 그 배경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가 절충점을 찾았다기보다는요, 노사가 서로 간에 각자의 주장을 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익위원들 9명이 주도를 해서 노조와 또 경영계 의사와는 무관하게 5%라는 나름대로의 그 합리적 안을 제출을 했고 이게 이제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거나 또 일부 위원들은 기권을 했지만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을 하면서 5%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간당 9,620원으로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사 중에서 노동자 단체도 그렇고 경제 단체도 그렇고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폭풍이 없지는 않을까. 후속 과정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절충점을 찾았다기보다는 후폭풍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심의다 보니까 더 관심이 쏠렸는데 보니까 지난 20년간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인상률 중에서 이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과거엔 좀 어땠습니까? 예,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첫 임기의 대통령이 그동안의 노조 관계자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폭적인 인상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바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최저임금, 2017년에 정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정한 2018년도 최저임금이 무려 16.4% 올라갔었더랬습니다. 이번에는 5%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보다도 3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또 노무현 정부도 첫 해에 10.3% 올렸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7.2%, 이명박 정부도 6.1%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의 5.0%는 최근 5개 정부 중에서는 첫 해 인상률로서는 가장 적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5% 인상률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나오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이 최저임금을 이번에 정한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지하고 반대할 것인가라는 데 대한 하나의 바로메타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조나 경영계 측에서 주장한 안들은 일단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가 최종적으로 확정안이 됐는데요. 공익위원들은 3가지 변수를 감안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 거기다가 또 물가 상승률을 봤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을 더한 것은 그것을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기업의 운신의 폭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을 더한 상태에서 총 고용 증가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또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니까요. 통상적으로 전 세계가 이론적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토론을 할 때는 바로 이 지표, 즉 이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죠. 실질 성장률의 물가 상승률, 또 고용 증가율 이 3개를 차감해서 정합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그 최저임금을 정한 기준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별로 하자가 없는 나름대로 현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노조나 경영계에서 반대하느냐? 그 과거의 기준, 그러니까 5%를 올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현재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물가 상승률 4%대에 오른다는 것은 좀 그 현실성이 부족하다. 지금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영자 단체에서는 최근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과거 5년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임금,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4배나 높았기 때문에 분모가 너무 높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5%라는 그 경제학적 모델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영계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한 푼도 올리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이 물가와 성장률을 보는 기준과 또 과거의 기준을 보는 그런 데에 대한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그것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노사 서로 반발하는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재심의할 가능성 같은 것도 열려 있나요? 현재 최저임금법상요. 기한 내에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해단체인 노조나 경영자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이의 내용과 그 근거를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심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저게 1980년대 말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인데 단 한 번도 고용노동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것이죠. 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접수를 해주면 그러면 또 적정한 이 인상폭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사실상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5.0% 인상 결정은 그대로 내년도 임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확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경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투자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이제 4월 지표보다는 좀 더 회복세를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이렇게 엄중하게 경기 침체 우려를 앓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경제는 건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상황이라는 것은 한 달치만 봐가지고는 단정적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전후 좌우 그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수 다 좋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설비 투자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설비 투자가 왜 늘어났느냐? 한마디로 계절적 요인이 큽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생기면서 1, 2, 3, 4월 달에는 공장을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를 제때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에 설비 투자, 공장 신정설이 좀 늦추어졌었더랬거든요.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추세적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기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수출인데 수출도 조금씩 지금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작년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특히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은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확하게 러시아가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우리는 경제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좀 시차 더 충격을 받는 시차가 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가 유럽이나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폭풍이 6월달, 7월달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밖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정권 시장의 충격,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조금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낙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조금 그래도 괜찮지만 하반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좀 찍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대외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하반기에 만약에 경제가 조금 뭐 성장세,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요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요인이 조금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푸틴의 변심입니다. 요즘 경제인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푸틴 대통령이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한다든지 휴전, 이렇게 되면 전쟁으로 인한 수급 차질, 이게 일거에 해소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변심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는 금리 인상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연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금리 격차가 생기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연이어 따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지면 경제가 좋아지고, 금리 인상 속도가 더 가속화되면 경제에는 더 충격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는 뭐가 좌우하느냐? 인플레 속도가 결국 오늘 밤에도 미국이 PCE 물가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우리도 CPI 물가지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가지수가 정점을 통과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신호, 그때부터 경제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인데, 현재처럼 지금 물가가 계속 높이 나오면, 특히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출, 소비자들의 지출이 가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네. 소비를 못하면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고, 그럼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경기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변수들이 지금 앞에 줄줄이 널려 있어서 매우 변동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또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대상과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하고는 달라서 법에 의해서, 법이 지난해 9월 달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방역 억제라든지 정부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던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시한을 제한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매출에 손실을 입은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법의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시행령을 대폭 고치면서 그 대상과 또 지급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것이 그동안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영세기업과 소기업.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매출이 3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현재 음식점 같은 경우에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연간 매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10억 이하만 손실보상금의 대상이었는데, 이번부터는 10억이 넘어가도 30억이 안 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대폭 늘어나서 약 94만 개 영업장이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소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대폭 늘려서 이 해당이 되면 일단 100만 원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처들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종전보다는 조금 더 혜택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